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오늘 제목 애국가 후렴구 가사랑 같죠. 대한 사람 대한으로. 예.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몇 년째 오지게 찍고 뜯고 싸우는 와중에 아마 그 오다 가다 많이 들어보셨을 표현 중에 하나가 건국절 논란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 3.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1948년 50 총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존경하는 대부분의 보수 우파들은 1948년 건국을 주장합니다. 1919년 건국 주장은 문재인 전 정권 및 좌파들의 거짓 수작질로 몰아가곤 했거든요. 이러니 저러니 이제 설명들은 많지만 1948년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측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수립되어 공산주의와 맞서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진정한 건국이라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말은 많은데 요점만 빼보면 그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좀 불완전한 체제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영토도 없고 국민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근데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초부터 북한 공산 정권과의 대결이 있었고 6.25 남침이라는 엄청난 참변을 겪었기에 공산주의에 맞서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됐어요. 그런데 역사는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자유민주주의든 사회주의 공산주의든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의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 팩트를 그대로 보는 거지. 만약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세워지고 공산주의에 맞서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건국이며 존재 의미라면 그 이전에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라는 것이 들어오기 이전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닙니까? 북한은 그러고 있거든요. 공산주의 체제를 수립한 후에 그 이전의 역사들을 말살하고 지워버리고 김일성 민족의 역사만을 남겨둔 채로 있죠. 그러니 그것들은 그 북괴 그것들은 한민족의 적법한 정통성을 지닌 정부나 체제가 아닌 공산주의 이념의 괴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보수 우파들도 그걸 똑같이 따라하려 들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뭐가 먼저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합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이념과 사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와 국민이 그 어떤 이념과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왜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게 없던 시절의 역사 따위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명멸해 갔습니다. 고조선, 이후 부여,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발해와 통일신라, 이후 신라와 후백제, 후고구려,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통일왕조가 태조 왕건의 고려죠. 고려제국. 한반도 최초의 통일왕조 고려의 법통은 조선으로 이어졌어요. 조선은 고종 광무 황제 때 대한제국으로 격상되었다가 1910년 경술국치를 맞아 일본의 압제하에 들어가 이른바 일제강점기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짧게 표현하면 외정시대라 그래요. 외놈들이 통치하던 시대라고요. 수많은 나라들이 대를 이어 건국되고 사라지지만 나라가 없어져도 한민족의 역사는 이어졌어요. 그 역사는 적법한 정통성을 가지고 주권을 대표하는 정부기구의 수립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건국이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수립된 것만이 건국이 아니라 한민족의 주권과 역사를 대표하는 적법한 정부 체제가 수립되었다면 그게 건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한민족의 역사가 끊겼습니까? 그때는 우리 다 일본 사람이었어? 어째서 그 시절을 슬그머니 건너뛰고 1948년 정부 수립에만 집중해서 마치 그날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겁니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논리가 나왔는지, 행여나 그쪽이 말하는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장 자체가 일본 제국 조선 총독부를 1910년에서 1945년까지의 한반도와 한민족을 대표하는 적법한 정통 정부로 인정하는 것임을 왜 모르시는지요? 일제치하로 넘어간 1910년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까지도 대한민국은 존재했습니다.
조선은 망했어도 황실은 배신했어도 한민족의 조국은 사라지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조국 해방을 열망하는 우리 동포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마음, 그것이 일제치하 36년 내내 단 한 번도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기에 대한민국은 명명백백하게 살아있는 나라였고 조국과 동포들을 구하고자 원수 일제와 처절한 투쟁을 벌였던 겁니다. 대한제국 황실은 일본의 나라와 백성들을 팔아넘김으로써 주권을 포기했어요. 그 조선 황실을 절대로 복원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 시절의 상식이었던 유교 그리고 성리학의 쌍벽인 맹자에 의하면 왕의 지위와 권력은 백성들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왕이 나라와 백성들을 배신하는 순간 그 권리는 박탈되고 왕실도 폐지되는 것이기에 1910년 경술국채와 동시에 이씨 황실이 가지고 있던 한민족의 주권은 그들에게서 박탈되어 국민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제강점을 동의하고 허용한 바 없기에 일제강점기는 명백한 불법 침략이며 불법 점령인 것입니다. 이에 항거하는 동포들을 일제는 헌병경찰을 동원한 무단 통치로 잔혹하게 탄압했지만 마침내 1919년 3.1운동으로 거대한 민족적 봉기가 발발했고 이는 곧 우리 민족사 최초로 국민 주권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수립을 향한 의지이자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3.1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1운동으로 민중의 의지를 확인한 독립 지도자들은 한민족의 주권을 대변할 임시정부의 수립을 시작했고 여러 곳에 창설되었지만 가장 유력했던 곳이 서울의 한성정부, 러시아 영토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 중국 영토 상해의 상해 임시정부였습니다. 이 세 곳은 물론 다른 임시정부들도 하나같이 이승만 박사를 전부 이제 지도자로 추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위치상 국내에서의 활동은 일본의 탄압 때문에 제한됐고 러시아 영토 또한 러시아가 1차 대전 당시 일본과 동맹을 맺으면서 독립운동이 제한됐습니다. 그렇게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을 하되 정통성을 한성정부에 두어서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은 한민족의 적법한 정통정부 대한민국의 수립을 선포했던 겁니다. 때는 1919년 9월 11일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진 대한민국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보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10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오늘에 다시 독립대한의 국민이 되었도다. 이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선거되고 국무총리 이동희 씨 이하 평소 우리 국민이 숭앙하던 지도자로 통일 내각이 성립되도다. 우리 국민은 다시 이민족의 노예가 아니오 또한 다시 부패한 전제정부의 노예도 아니오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 삼천리 대한강산의 태극기를 날리고 2천만 민중의 소리를 합하여 만세를 부리리라. 오직 신성한 국토가 아직 적의 점령하에 있나니 2천만 자유민아 일어나 자유의 전쟁을 벌일지어다. 대한민국 원년 10월 31일 1919년이 바로 대한민국 원년입니다. 건국은 되었지만 아직 영토를 수복하지 못했기에 신생정부의 사명은 원수 일본을 물리치고 영토와 국민들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1948년 8월 15일은 그것에 성공하여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가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세워진 날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 명시되어 있어요. 원래는 휴전선 넘어 북한 지역도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자칭하는 불법 괴뢰 집단이 점거하고 있어서 그 땅이 미수복 지역인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되찾는 것을 통일이라 하며 분단 이래로 통일이 우리나라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한 영토인 한반도를 일본 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미수복 지역이었고 독립투쟁을 통해 되찾아야 했던 겁니다. 보수 우파들이 건국절이라 칭하는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본래의 영토와 국민들을 되찾은 날이지 그날 처음 건국된 것이 아닙니다. 1945년까지 대한민국은 수없는 항일투쟁으로 일제와의 전쟁을 치렀고 그것을 통해 열강들에게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한민족의 적법한 정통정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일본 패망 후 연합국은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가치가 충분한 나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존재하지 않고 독립투쟁이 없었다면 일본이 패망하든 말든 우리나라는 일본의 고유 영토로 인정돼서 지금도 일본의 일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3.1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우리가 결국 8월 15일 이전에 국가가 없었느냐 하면 국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있더라도 정부가 없는 법이 있습니다. 국가가 있어도 정부가 일시에 총사직을 한다든지 미처 조직을 못했다든지 할 때 정부가 없을 망정 국가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법률적으로 역시 우리는 시종일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법무장관 이인 선생의 설명입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도 3.1 독립정신을 계승할 당시부터 이미 대한민국이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또 보세요. 나는 이 대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대한민주국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족 대표기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합니다. 이 민국은 기민년 3월 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불행히 세계 대세에 연연해서 우리 혁명이 그때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우리 애국 남녀가 해내 해외에서 그 정부를 지지하며 많은 생명을 바치고 혈전고투하여 이 정신만을 지켜온 것이니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즉 대한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민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 연호는 기민년에서 기산할 것이요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 정부는 완전히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공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1948년 그 해를 대한민국 30년이라 표기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당당히 한민족의 국가로 탄생하여 존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보수파들이 국부라 부르는 그 이승만 대통령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1948년 건국절 어쩌고 하면 한 대 맞을지도 몰라. 다만 이것이 중간에 꼬여가지고 오늘날 건국절 논란이 있게 만든 최대의 원흉은 참 어찌 보면 미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미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음에도 전체 국민의 투표와 지지를 통해 세워진 게 아니라는 구실로 불법화하고 정부 요인들을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만들고 한반도에는 미군정을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전국을 혼란하게 만든 겁니다. 이건 거의 2차 대전 내내 피 터지게 싸웠던 폴란드 망명 정부를 연합국이 결국 배신 때린 거랑 비슷한 거지. 비록 일제를 패망시켜 우리나라의 해방에 결정적 도움을 주었지만 기나긴 독립투쟁으로 한민족을 대표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도와줬다면 더 고마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탄생됐는데 나라 하면 빠질 수 없는 국군의 탄생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그거 설명하려고 오늘 이 얘기를 먼저 한 겁니다. 다음 시간이 핵심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